네, 안녕하세요. 이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휴가 어디 좋은 데 다녀오셨으면 후기 좀 남겨주세요. 네. 저는 휴가 계획이 없었는데, 내 친정 여동생이 펜션을 잡아놨다고 잠깐만 놀러 오라 그래가지고요. 네, 다녀올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거창한 휴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네, 콧바람은 쐬고 올 수 있게 됐습니다. 친정 동생 있으면 좋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저희는 딸이 셋이어가지고, 언니네도 잠깐 오기로 했습니다. 실컷 잘 놀고 오겠습니다. 네. 그 아이들이요 지금 안 그래도 매생이 클럽 때문에 그리고 학교 온라인 과제 때문에 공책을 어떤 걸 써야 되나 어떤 걸 썼을 때 가장 효과적일까 지금 쓰고 있는 공책이 이 아이한테 최적의 공책이 맞나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요 초등 공책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아이들이 초등에서 쓰고 있는 공책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아시죠? 칸 공책. 8칸 공책이 예전엔 있었는데요. 거의 쓰지 않고요. 이거는 안 쓰셔도 돼요. 그냥 패스한다 생각하시고, 유치원 때 처음으로 글씨 쓸 때 글씨가 너무 커서 문제가 있을 때 그때 8칸 공책 쓰시면 되고요. 1학년부터는 그냥 10칸 공책. 유치원인데도 10칸 공책 줘봤는데 잘 쓴다. 그럼 그냥 10칸에 적응하는 게 좋습니다. 10칸 공책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두꺼운 공책이 있어요. 일기장, 알림장, 독서록도 줄 공책인데 좀 두꺼운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알림장, 일반 공책, 그리고 줄 공책인데 얇은 선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담임 선생님이 무슨 공책을 가져오세요 라고 지정을 해주신 경우에는 그 공책을 반드시 준비를 하되 어떤 걸 써도 상관없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 아이 수준에서 어떤 게 좋을까 가장 큰 효과를 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칸공책을 쓰는 이유는 정확합니다. 네, 띄어쓰기 연습을 하기 위함이죠. 칸공책을 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띄워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고민하게 돼요. 그리고 1학년, 2학년 때까지, 늦으면 3학년 때까지도 받아쓰기를 하는 반이 있어가지고요. 받아쓰기를 아이들이 연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띄어쓰기에 노출이 되는데, 지금처럼 이제 온라인 수업이 많은 경우에는요, 받아쓰기를 정기적으로 보기가 어려워요. 우리 어떤 1학년의 꽃이었죠. 학교 들어가면 받아쓰기 막 열심히 한다고 그거 엄청 준비하고 또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받아쓰기를 안 하고 있어서 아이들 띄어쓰기 교정이 아마 많이 잘 안 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칸 공책으로 된 공책 있죠. 10칸 공책에다가 아이가 잘 안 되는 띄어쓰기 부분을요. 엄마가 첫 줄에 이렇게 써주세요. 받아쓰기 급수표에 나와 있는 것도 좋아요. 그거를 보고요. 그대로 그 밑으로 쫙 써보는 연습을 하면 좋겠어요. 하루 한쪽 정도 손에 힘도 길러지고 띄어쓰기를 경험하기도 하고 그냥 쓰기 연습인 거예요. 1학년이면 이런 연습을 하시고요. 아이가 자유롭게 뭔가를 썼는데 띄어쓰기가 너무 안 맞아요. 실은 제 친구가 이제 아들이 쓴 거를 찍어서 보내줬는데 아들이 1학년인데요. 띄어쓰기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길래 이거를 띄어 써서 이제 다시 한번 써볼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요. 아이가 쓴 글을 그대로 받아쓰기 공책, 그 칸 공책 맨 윗줄에다가 정확하게 띄어쓰기를 한 맞춤법이 틀렸다면 맞춤법 정확하게 쓴 걸로 해서 맨 윗줄에 써주세요. 10칸이기 때문에 길게도 못 써요. 한 문장도 안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뭐 아름다운 우리나라 이렇게 아름다운 띄우고 우리 띄우고 나라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네, 그렇게 해서 그 밑에 아이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쭉 따라 쓰다 보면요. 아, 아름다운 뒤에는 한번 띄우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칸공책을 언제까지 써야 되냐? 저는 아이가 싫어하지 않는다면 최대한 오래 썼으면 좋겠어요. 띄어쓰기를 연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요. 아이들이요, 글씨를 제대로 못 쓰는 것도 문제지만 글씨가 아직 커요. 그러니까 글씨체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아이들이요 아직은요 글씨를 작게 쓰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얘네들을 강제로 이제 뭐 한 2학년 3학년이 됐다는 이유로 줄공책으로 너무 급하게 넘어가잖아요. 그럼 띄어쓰기가 망가지는 것은 물론 줄공책이 좀 더 얇기 때문에 얇은 칸에 글씨를 이제 막 억지로 집어넣다 보면요 아이가 내 글씨가 또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칸공책으로 쭉 쓰는 거 저는 찬성합니다. 매생이 클럽 친구들 보면요 아 칸공책으로 썼으면 훨씬 더 잘 썼겠다 싶은데 줄공책에다가 쓰느라고 많이 좀 망가져 보이는 그런 글들이 보여서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줄공책으로 빨리 넘어가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 네. 제가 정말 너무 이렇게 와닿는 어떤 짧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모소대나무라는 나무가 있대요. 이 나무가요, 신기한 게 심은 지 4년 동안 아예 자라지 않는데요. 아예 자라지 않고 있다가 5년째 되는 해에 무려 6주 동안 15m가 자란대요. 4년 동안은요, 5년 차에 자랄 거를 준비하고 있는 시기인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이 시기에 이 아이가 자라지 않는다고 해서, 이 뿌리가 아무것도 커지지 않는다고 해서 얘가 가만히 있거나 얘를 뽑아서 죽었다고 버려야 되는 게 아니고요. 5년 차가 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그 뿌리가 6주 만에 15m까지 내려간대요. 정말 신기하죠? 저는 이게 정말 우리 아이들 초등교육에 적용돼야 될 가장 좋은 예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전혀 그 대나무, 그러니까 초등교육과 상관없는 책을 읽다가 알게 된 예화인데요. 우리 아이들이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1개월, 2개월, 3개월 눈에 띄게 변화되고 발전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죠? 한 1년 기다려요. 그쵸? 그리고는 안 되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고 아이한테 이제 어떤 다른 조치가 들어가죠. 가장 대표적인 조치는 학원이에요. 그쵸? 학원에 가서 그 학원의 진도에 맞게 따라가게 만들자. 얘는 그냥 둬서는 안 되는 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아이들이요, 초등 아이들은요, 모소대나무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아이가 칸공책을 3학년이 되어서까지도 칸공책밖에 쓰지 못하는 아이, 주변에서 다 줄공책 쓰고 어떤 애들은 막 얇은 칸 들어가죠. 얇은 줄 들어가죠. 네, 그런다고 해서, 네, 우리 아이가 지금 늦었다고 해서 계속 늦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 부모인 내 마음만 잘 다스리면 얘가 5년 차가 되었을 때 15m가 확 늘어날 수 있는 아이를 뿌리를 열어보고 흙을 파보고 막 흔들어보고 뽑았다가 다시 심어보고 하면서 아이를 이제 가만두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부모의 조급함에서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아이가 줄공책을, 그리고 칸공책과 줄공책, 그리고 두꺼운 줄과 얇은 줄, 이것들을 자기만의 속도로 하나씩 하나씩 갈아치울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아이들이요, 글씨 크기가 그렇게 쉽게 작아지지 않아요. 그리고 띄어쓰기가 한순간에 그렇게 좋아지거나 완벽해지지 않아요. 제가 그 일요일마다 현직 선생님들과 책 쓰기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놀랬던 거, 띄어쓰기랑 맞춤법이 상당히 부족하세요. 예, 글은 진짜 잘 쓰시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른이 됐다고 해서 혹은 가르치는 사람이 됐다고 해서 띄어쓰기와 맞춤법이 완벽할 거라고 기대할 순 없어요. 그 말은 초등 시기에 완벽하지 않은 거는 일부 정상이란 얘기죠. 그거는 그냥 보통 발전하는 과정, 충분히 이럴 수 있어 라는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괜찮아요. 지금 막 맞춤법이 안 맞고 띄어쓰기 엉망이고 막 이것 때문에 그냥 눈에 보이는 그걸로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핵심은 띄어쓰기랑 맞춤법을 가장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핵심은 책을 읽어서 거기에서 정말 정확하게 나온 띄어쓰기와 맞춤법을 눈에 익혀서 그걸 내 글에 반영하게 만드는 거.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라도 독서는 너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아이가 줄공책으로 넘어가잖아요. 아이가 이제 띄어쓰기랑 맞춤법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두꺼운 줄공책으로 넘어가 주세요. 두꺼운 걸로 넘어가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글씨 크기랑 이런 것들이 세팅이 될 텐데요. 여기에서 또 한참 계셔도 돼요. 또 급하게 얇은 공책으로 넘어가지 마세요. 얇은 공책으로 넘어가면요, 아이들은 되게 좌절스러워요. 똑같이 썼는데도 얇은 공책으로 가면 줄이 얇아지면요, 엄청 적게 쓴 걸로 보이고요. 줄이 얇은 경우에 한쪽을 채우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6학년도 힘들어해요. 아이가 성취감을 통해서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가지고 초등 시기를 보내는 게 초등 교육의 목표예요. 제가 생각하는 목표예요. 그런데 이 얇은 줄 공책은 너무 좌절을 줘요.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은 느낌을 줘요. 어떤 거냐면, 그 한글로 이렇게 글을 쓰잖아요. 저는 매일 쓰니까 이렇게 쓰다가 생각이 난 건데, 12포인트로 글을 쓰잖아요. 그러면 한쪽이 엄청 빨리 채워져요. 근데 10포인트로 치잖아요. 그러면 막 이런 마음이 들면서 중간에 몇 번씩 좌절을 하면서 그걸 채웁니다. 그게 아이들이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이가요, 지금 10포인트로 어른처럼 그렇게 깨알 같은 글씨로 얇은 공책을
다 메워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오늘도 못 메웠어. 오늘도 칸이 너무 좁아서 글씨가 망가졌어. 라고 하는 그런 자기 스스로에 대한 안 좋은 실패 경험을 계속 쌓아가게 하지 마시고요. 6학년이 돼도요. 그냥 두꺼운 거 쓰게 해주세요. 본인이 두꺼운 거 쓰고 싶다고 하면 써도 돼요. 네. 그러고 나서요. 천천히 이제 우리 아이가 중학교에 가면요. 창피해서라도 두꺼운 공책은 안 써요. 알아서 얇은 줄로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알아서 칸 공책에서 줄 공책으로 넘어가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그래서요. 저는 공책을 사러 갈 때는 항상 아이들이랑 같이 가는데요. 공책 코너 있잖아요. 공책 코너가 되게 다양하잖아. 막 공책이 막 음악 공책, 영어 공책, 한문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막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서가지고요. 자유 글쓰기 할 거, 글쓰기 공책 할 거를 한 권씩 고르라고 해요. 그러면 예전에는 아이들이 칸을 골랐었고요. 두꺼운 거를 골랐었고요. 이제는 얇은 거를 고르다가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는 약간 대학 노트 같은 그런 되게 멋진 공책 있잖아요. 이걸 고르더라고요. 그 어떤 공책을 사느냐가 중요하겠지. 그게 아이의 수준을 말해준다기보다는요, 어떤 공책이든 내가 선뜻 써볼 만한 그런 스타일의 공책을 사서 그 공책을 채워가는 걸로 성취감을 느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6학년이 될 때까지도 계속 두꺼운 공책을 고집하는 아이를 보면서 강요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좀 얇은 거 써야 되지 않겠냐, 이제는 좀 중학생 공책 같은 거 연습해야 되지 않겠냐 하지 않았어요. 알아서 자기가 이제 더 많이 쓰고 싶은 이야기가 생기고 내가 여기에는 글을 채워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붙으면요, 알아서 그런 공책을 고를 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네, 아이의 공책이 이렇고 내가 지정해 주지 마시고요. 공책 코너 항상 같이 가시고요. 글쓰기를 위한 공책, 지금 매생이 클럽도 그렇잖아요. 자유롭게 뭐든 쓸 수 있는 공책이기 때문에, 글을 쓸 공책이기 때문에 두껍거나 얇거나 칸이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거 한쪽 다 메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여기다가 쓰면 이 정도 글씨 크기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느낌의 공책을 직접 고를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공책이 끝나고 나면 네, 새로운 공책을 막 10권씩 이렇게 사놓고 쟁여놓으면요, 편하기는 한데요. 아이한테 선택권이 없다 보니까 새로운 공책이 시작돼도 좀 설렘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매생이 하시는 분들 사진 찍어서 올린 것 중에 너무 좋았던 게요. 막 공책에다가 막 앞에 막 꾸미시고요. 새로운 공책 장만하셔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요. 너무 설레잖아요. 우리도 다이어리 새로 사면 엄청 야심찬 것처럼 아이들이요, 이렇게 매달 8월 한 달 동안 쓴 글을 한 권의 공책으로 딱 정리를 하고요. 네, 별일이 없다면 저는 이제 매달 매생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9월이 시작될 때는 또 그 전에 가서 공책 한 권 또 장만하는 거죠. 해서 이번 달에 쓰고 싶은 공책에다가 표지도 만들고 막 이렇게 좀 뭔가 자꾸 내가 아끼고 싶고 사랑해주고 싶고 내 거다라고 하는 애착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조성을 해주세요. 그 공책이 너무 좋고 그 공책에 애착이 가야 내가 그걸 자꾸 펼쳐보고 내가 쓴 글을 자꾸 또 내가 읽어보고 내가 쓴 글을 내가 읽어봐야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거든요. 그렇게 공책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네, 공책과 연필과 지우개를 사랑하면요, 글을 못 쓸 수가 없어요. 네, 그게 아이의 어떤 꾸준한 습관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공책 때문에 걱정 안 하셨나? 네, 저는 좀 많이 헷갈렸었거든요. 그래서 네, 말씀드려봤습니다. 오늘도 건강 유의하시고요. 네, 휴가 가신 분들 잘 다녀오세요. 감사합니다.